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26일 금 생활고 및 병마와 싸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이 시민들의 눈물 속에서 엄수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세모녀의 영면을 기원하며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극적인 죽음이 연달아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미흡한 복지제도의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모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노출했다. 어머니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고 큰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 기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진 것이다. 우리 사회 취약한 복지제도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잇따른 죽음에서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홀로서기에 나선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요 며칠 사이에 불안한 미래와 생활고 때문에 자진해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빈곤 가정의 연이은 죽음에 언론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초점을 맞추면서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OECD가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한 복지비 지출,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 등은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 3,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 1,102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현물 지원 등 민간 연계 서비스였다.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3%에 머물렀다. 새 모녀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이런저런 이유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 원의 정착 지원금, 5년간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한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물론 빈곤 가구 및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영,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 운영, 위기이웃 발굴단 구축 운영, 민간협력기관 MOU 체결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융교육 의무와 전세주택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요자 신청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무엇보다 수많은 빈곤 가구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빈곤 가구 및 취약 계층들이 우리 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2년 8월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네, 질의응답에 앞서 부연 설명을 올리면 지금 이 되풀이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던 송파 세모녀 사건, 그다음 2018년에 증평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때마다 성토는 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중심의 복지에서 이제는 신청 중심의 복지에서 이제는 수요자 발굴 중심의 복지 체계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법적에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임시 한라인을 운영 중이시고 얼마 전 100건인데요. 곧 200건 안에 다다를 지금 예정이고요.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수요자 발굴 중심의 대책인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자는 것이죠. 추석 전까지 진행되는 부분에서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을 하고요. 건보료 체납기구 등 위기기구를 기획 발굴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 단가스 체납, 그다음 고용위기 정보 등 좀 이렇게 위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감지해서 발굴하겠다. 그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SNS 활동,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취약점은 정보가 닿지 않는다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 12월 말까지 중기적으로 시행되는 부분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위기발굴단 구축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적극 활용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고위험군 방문을 강화해서 발굴을 해내겠다라는 거고요. 확대해서는 생활업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약국 등 기타 이 유관 사업과 좀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좀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확보하겠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주장해야 될 것은 법제도 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 건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 미상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을 지방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기반이 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사회복지 공무원의 금융복지 교육 확대입니다. 그래서 금융서비스나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명 금융 안전망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공공금융 복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요. 금융과 복지 사각 위기의 도민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럼 질의응답 없으시면 이상 저희 대변인단 4차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